2020년 10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이 뭔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 종전선언은 투 코리아 평화 방안이다. 투 코리아, 즉 남북한이 별개의 나라가 돼서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방안을 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문 대통령은 그 전제 조건인 북한 비핵화를 건너뛰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오늘이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인가 외통위에서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했는데 국민의당의 이터규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를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비핵화 진전 조치 없는 정치적 선언 성격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대사가 답변하기를 미국 고위 관리를 접촉한 결과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했다. 네.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는 조태영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그냥 종전선언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종전선언이다. 라고 나는 요지에 설명을 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하자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하자는 것이다.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종전선언은 그런 설명을 했고요.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고 평화협정을 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선언이다. 자, 여기서 잘 주목해 두십시오.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고 평화협정을 해서 평화협정에 주어가 빠졌죠. 누가 평화협정을 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선언이다. 누가 평화협정을 한다. 이걸 이 대사가 얘기 안 했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니까 각각 통일을 포기하고 별개 국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핵심 대사가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혁 대사가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법률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잘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하나 보지 못하면은 나중에 나라가 잘못되어도 누굴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사는 또 미국은 이미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중요하게 유도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을 중요하게 유도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이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그 근거를 제가 이분이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작년 7월 11일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국방수권 법안이 하원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국방수권 법안은 매년 이렇게 그때 국방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거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결의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의안이 들어가 있는 국방수권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구두로 표결했는데 220대 197로 통과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1954년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 미 하원에서 만든 법안에 한국전쟁 종전을 의결한 것은 이것이 최초였습니다. 이 종전 결의 조항을 집어넣은 사람은 로 칸나라는 인도 계열의 미국 하원 의원인데 민주당입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었고요. 이 결의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미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국전쟁 종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지가 아니라 억제죠. 억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된다. 즉 북한이 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 등을 위협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 한국이죠. 과 함께 강력한 힘으로 북한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붙였습니다. 네, 이런 거라면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 되죠. 하여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국전쟁을 종전하자, 종전을 달성하자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하원에서는 한반도 종전을 하자는 법안이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통과됐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인 이해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의원 외교 활동이 성취해낸 한반도 종전 결의를 골자로 한 미 연방 하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네, 이거 환영했네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이재정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바른미래당의 박선승 의원 등 그리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그리고 여성평화단체인 위민 크로스 DMZ 우먼의 복수형이 위민이죠. 크로스는 건너가다 DMZ 여성들 군사분계선 횡단 뭐 이런 뜻인가요? 뭐 그런 단체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발의한 로 칸나 의원을 이러한 국회의원과 위민 크로스 등이 또 문정인 특보가 수정안을 발의한 로 칸나 의원을 수차례 접촉하면서 이번 입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여당은 종전선언을 매우 반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원에서 이걸 통과시킬 때 그 한 달 전에 미 상원도 국방수권법안 상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들어갔고 한쪽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두 개의 법안을 통일시켜갖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데 양쪽 다 들어가지 않은 것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단일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달성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미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국회에서는 이제 종전 선언을 찬성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화상 만찬 연설에서도 미국에게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연설을 했죠.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2일 날 이수혁 주미대사가 화상으로 이뤄진 국회 외통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종전선언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주목할 거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에 동의한다. 그런 내용을 이 대사가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걸 아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막 사건이 커지고 난데 뭐 왜 이렇게 됐어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이게 하나하나 찬찬히 잘 따라가셔야죠.
다시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2년 전으로 올라가면 2018년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그때 싱가포르 합의문을 냈습니다. 합의문에 앞에 있는 전문이라고 그러죠. 맨 앞에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했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둘을 이제 교환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뭡니까? 그게 더 이상 북한하고 안 싸운다는 거죠. 그죠? 안 싸워야 체제 보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종전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라. 그거. 그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미국이 또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남북한은 평화관계로 들어가려면 싸우지 말아야죠.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상대를 먹는 통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완전한 별개 나라로 가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한국과 중국처럼. 네, 투 코리아로 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사정과 관계없이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미국이 세계 평화를 이루어왔다고 하는데 그걸 쭉 복귀 되면은요, 분쟁 국가가 있는 나라들이 한창 분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나 힘이 딸리면 이제 멈추잖아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막 싸우다가 한참 싸우다가 이제 힘이 지치면 서로 지쳐서 헉헉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안 싸우거나 뭐 돌아서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안 싸우면 고기를 딱 분단선 경계선에서 서로 이제 못 넘어가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치열하게는 안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서로 암수가 서로 교미를 해서 새끼 낳게 되면 또 평화관계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미국도 국제 문제를 그렇게 풉니다. 유럽에서 나토를 만들 때 그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가 소련 함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나오는 걸 막으려면 어떡합니까? 그 해협을 양쪽으로 딱 틀어막고 있는 게 터키고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게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터키를 나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토에 들어오는 걸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와 터키를 강제로 화해시켜서 두 나라가 국교를 맺게 하고 두 나라 모두 나토로 들어오게 함으로 해서 소련을 견제했던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 그리스하고 터키가 오랫동안 앙숙관계인데 그거를 평화관계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본한테 35년간 6년간 식민지배를 당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런데 그러한 한일 두 나라를 65년도에 기본조약을 맺게 해서 국교를 트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승만 때는 못했고 박정희 때 했는데 박정희의 필요성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압력도 대단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집트를 필두로 한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반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동이 시끄러웠는데 미국이 중동의 대표 국가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화해시켜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국교를 맺게 했습니다. 그때 조건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빼앗았던 영토를 이집트에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게 해서 지금까지 두 나라의 평화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 땅을 뺏겠다고 계속 투쟁을 벌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자치구역을 둬서 PLO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오슬로 협정을 스웨덴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이 그걸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PLO 간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UAE가 국교를 맺게 했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국교를 맺게 합니다. 계속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게 하게 되면 중동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같은 아랍 국가들이 지금 이란과 다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란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럼 이란 대포위전선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죠. 미국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현재의 분쟁선을 국경선으로 바꿔서 평화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성공시켜 왔습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유례가 드문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그동안 카슈미르 지역에서 싸우다가 요즘은 조용해졌고, 요즘에는 인도하고 중국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분쟁도 결국은 양쪽이 각각 차지한 데에서 정전협정 맺었으면 그걸 국경선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평화관계로 바꿀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요, 현재의 정전협정에 따른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투코리아입니다. 그게 한반도의 평화 정착입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부와 미국은 종전선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종전선언을 통해서 그걸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에서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라는 거고, 대한민국은 이미 핵을 포기하고 안 갖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남한은 필요 없고 북한만 하라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동의합니다. 중국도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가는 걸 찬성합니다. 북한만 비핵화가 된다는 조건. 이겁니다, 이거.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게 남북한이 별도의 국가가 되는 거는 대한민국 처지에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문 대통령이 하고 계시다면 문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탄핵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대통령이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갖고 통치를 하는 것이지, 주권자, 군주로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사람은 이런 선서를 해야 돼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예, 첫 번째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헌법이 통일을 대한민국의 지향점으로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정권이 자꾸 인민민주주의 요소로 가고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헌법에 분명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헌법은 또 한 번 분명하게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당신의 의무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헌법 66조의 3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네. 대통령은 통일을 하셔야 되지, 두 개의 코리아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전문에도 통일을 목표로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만 읽으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쭉 나가다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파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은 이 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떠드는 건데, 평화적 통일 사명은 얘기 안 해요. 평화적 통일 사명을 이 정부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헌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종전선언은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명백하게 위헌이 되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서독에서 브란트 총리가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두 개의 독일로 갈라, 동독의 독립을 인정하려고 그랬죠. 통일을 포기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서독 헌법은 동독을 서독의 영토로 분명히 표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독 헌법에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서독 헌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동독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헌법 위헌 문제를 걸리지 않고 서독은 독일과 동독과 기본조약,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을 해야만 한반도 휴전선과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식으로 영토 조항을 바꾸고, 통일을 지향한다, 이런 거를 다 빼는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야만 북한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개헌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노동당 강령에서 한반도의 공산주의하라든지 그런 표현을 다 빼야 됩니다. 양쪽에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위헌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문 대통령과 여당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투코리아가 종전선언이 투코리아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면 뭘 하자는 건지 종전선언이 그걸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여당하고 대통령한테. 그리고 미국은 투코리아는 오케이 했는데 반드시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 문재인 정권은 그걸 안 하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수혁 대사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승만 대통령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하게 투코리아를 반대했어요. 북진 통일을 외쳤어요. 따라서 미국이 남북을 정전을 했다가 두 개 국가로 나누려고 했음에도 이승만의 그 강력한 외교력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또 박정희 때문에 못한 거, 전두환 때문에 못한 겁니다. 또 그런 거 말고도 그때 미소 냉전이 치열했으니까 굳이 남북한이 화해하도록 동서독처럼 하겠다,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었죠. 네. 근데 중국은 근데 지금은 미소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있죠. 중국도 투코리아 찬성하니까.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통일을 반드시 지향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위헌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이러한 위반 문제를 우리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김종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몇 차례 뵀었는데 이분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두 개의 투코리아로 갔다가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냉전 종식이 왔을 때 통일을 하는 걸로 가는 게 낫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야당이니까 위헌 문제는 없지요.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종전선언은 위헌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여당에게 겉집에서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냐, 투코리아로 가는 것이냐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북한이 괴물 ICBM을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 ICBM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어쨌든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으니까 핵보유국이 맞아요. 그러한 북한이 우리가 하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대꾸가 없습니다. 비핵화 조짐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괴물 ICBM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우리만 한다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뭐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화를 냈어요. 북한이 괴물 ICBM을 공개하니까. 그거는 그가 약속했던 북한 비핵화하고 북한 체제 보장이 교환하는 게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문 대통령도 과거에는 이런 입장이었으면 북한에 화를 내셔야죠. 근데 그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어제 10 행사를 했는데 문 대통령 지금 어디 있는지 존재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트럼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한반도의 질서는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자꾸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북한이 괴물 ICBM을 내놔도 NSC나 이런 걸 대통령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강하게 깔지 않고 종전선언을 촉구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적법한 건가? 위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문 대통령의 생각은 친북인가 반북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걸 따지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요, 핵이 없는 일본에는 강경하게 나가면서 핵을 가진 북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국민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주권자 역할을 포기하고 계시죠? 통일 논쟁이 너무 지겨워서 그런 건가요? 눈속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행동을 하시고 그래야만 대통령도 헌법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아니면 헌법을 바꿔주시거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고 하는 거는 그건 옳은 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 대한민국 주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투코리아라고 하는 종전선언에 찬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리고 위헌 여부를 왜 따지지 않습니까? 투코리아가 문 대통령의 통일 방안인지 왜 묻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